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온통 국민들의 눈이 베트남 하노이로 쏠려 있습니다. 이 정말 뭔가 좀 한반도의 평화를 또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인데요. 관련된 이야기는 특집으로 준비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경협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미국 증시는 조금 더 조정 모습이 완연하죠.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제 국경 분쟁들이 좀 올라가는 게 지정학적으로 리스크를 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두 나라는 옛날에 원래 한 나라였었죠. 종교적 문제로 갈라졌고 두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긴장되고 있는 문제이고요. 또 라이트하이저가 미중 협상 뭐 아직도 과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을 실무진들이 이길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해결로 간다. 미증시는 어쨌든 조금 혼조권으로 끝났습니다. 다우가 0.28% 밀렸고요. 예, 나스닥은 강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의 과정들 또 그런 기대감들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예, 출발 마케돈 1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경협도 잘 될 수 있을지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특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까가 아니라 잘 돼야만 합니다. 예, 우리 한반도의 여러 가지 평화와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오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오셨는데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경협을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박 2일간에 지난번에 워낙 뭐 첫 만남이 세계 담판이라고 했죠. 네. 그때보다는 이제 좀 긴장감은 풀어졌는데 네. 이번에 네. 뭘 좀 얻어낼 수 있을까인데요. 네. 오늘 이제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열리고 공식적인 어제 이제 뭐 협의 만찬 미팅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네. 어제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분위기는 이제 좋아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뭔가 메시지가 알맹이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 뭐 이렇게 지금 그런 네. 지금 분위기는 네.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선수를 친 것 같아요. 네. 정상회담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굉장히 경제 잠재력이 큰 나라니까 우리가 네. 도와주겠다. 네. 핵을 폐기하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문제의 경우는 단순하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어떤 담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 궁극적으로는 체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제 핵을 완전 폐기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 네. 포기하고 말씀하신 체제 안전 보장과 네. 함께 또 이제 계속 좀 딜로서 바꾸는 게 경제에 대한 경제 제재, 경제 회복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이제 소위 하노이 선언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경협 문제 또 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뭐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교수님? 사실 이럴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이제 북한에 이제 이 경제 지원을 대폭하겠다고 네.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핵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결심을 하면 그게 좀 일사천리로 갈 것 같아요. 미국 네. 대폭 지원하고, 그다음 이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 진척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아주 불을 활활 붙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렇다 한다면 결국 이번 남북 경협 문제도 뭐 사실은 중대한 조건에 가로막혀가지고 네. 뭐 일사천리로 간다든지, 그리고 많이 우리 희망하듯이 막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도록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뭐 작은 협상, 스몰딜 얘기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예. 뭐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핵을 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 마지막 그 카드를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부분 내주면서 네. 얻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남북 경협이 확대됐을 때 한반도 평화 무드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가 뭐 추정 잡기가 좀 어려운 거라서요. 그렇죠. 뭐, 이게 참 금액으로 추정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면 지금 좀 교착 상태에 있는 저성장 국면에 있는 한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뭐 사실 그 문제는 어떤 경협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남북 경협 그러면 사실 이제 북한 이야기만 하는데 네. 사실 한국 측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국이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일자리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 이 남북 경협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먼저 아셔야 되고요. 교육뿐만 아니라 뭐 통일에 대해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다 이제 부담으로 온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니까요. 예. 그다음 이제 사실 이제 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북한 측인데 네. 북한 경우에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 경협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제 성장의 어떤 방식에 따라 또는 중국과 베트남을 염두에 둔 남북 경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북한은 개성공단식의 아주 어떻게 보면 폐쇄된 지역별로 예. 거점별로 해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남북 경협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개성공단 가가지고 한번 정말 갔던 데 굉장히 예. 이제 고생들 하셨는데요. 만일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체제 문제가 특히 경제 체제 문제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든지 네. 이런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게 이 기업들이 성큼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그걸 보장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아마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 철도가 열리고 예, 뭐 백길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예. 사실은 뭐 그 부분 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에 지금 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네. 별로 없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떡은 큰 떡인데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 돌파구를 여는데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차분한 분석이십니다. 사실 뭐 경협이 되면 몇백 조가 경제 효과가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참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이고. 그렇죠. 예.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일단 당장 좀 풀려갈 수 있는 얘기로는 이제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 개성공단을 이제 다시 이번에 가동할 수 있느냐 네. 했을 때에 양국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또 그런 부분 좀 전에 좀 말씀하셨지만 네. 폐쇄적 상황에서 개성공단 쪽은 어떻게 보세요? 어, 상징적인 의미는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변 핵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계속 나오던데 그 정도면 이 개성공단 부분이 좀 해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제 개성공단을 막 확장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렇게 쉽사리 다 예스할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개성공단 자체는 가동시켜주는 데는 동의할지언정 왜 그러냐는 말이죠. 지금 북한을 미국이 잡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경제 제재고 북한으로 현금 유입을 다 통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미국은 그걸 봤던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의 맞습니다. 아버지 당시에도 김정일한테도 딱 블랑코 있잖아요. 예.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이 지금 현재는 북한의 캐시카우가 돼 있고 현금으로 빨아때리는 데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더라도 그 조건을 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 이제 유엔이 전면에 나서고 뒤에는 미국이 있지만 뭐 좀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소극적인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을까 처음에 싶었는데 상당히 경제 제재는 효과를 발휘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뭐 그에 따라서 워낙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목이 졸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장까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이제 개성공단 얘기까지 나왔고 이후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철도를 깔고 항만을 개방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개성공단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다음으로 조금 경협을 확대한다고 하면 좀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생각해요. 예. 결국 관광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관광산업은 사실은 캐시가 금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는 거 그건 북한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다음 그게 이제 원산이랑 이제 금강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에 어떻게 본다라면 관광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땡기라 그럴 텐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난점이 말이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이런 말다 대북 경제 제재는 다 와야 된다 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캐시가 거기서 다 들어가 버리게 되면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한 거는 뭐고, 그다음 미국은 아무 수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상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게요. 얼핏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크루즈 배를 가가지고 네. 배에서 재우고 사람은 구경만 하고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의 어떤 돈이 들어가는 걸 원천 차단하고 건강상 관광은 재개해주되 그러나 돈 쓸 일은 없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건강상 관광도 북한 뜻대로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 뜻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이 북측 그 실무단들이 그 베트남 가서 하롱베일 갔습니다. 하롱베일은 원래 한국인들이 이전에 지금 뭐 다낭 뭐 그렇죠. 후에 이런 데 가기 전에 베트남 가면 꼭 가는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죠. 요즘 네. 좀 덜 가지만 네. 그 여유 있게 이분들이 가서 관광할 상황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예. 꽂혀 있다고 봐요. 이수영도 맛있는 갔고. 수영 저 스키장 뭐 예.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여기서 돈을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조달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정상회담이 끝나게 되면 이제 어쨌든 또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네. 뭐 하롱베이를 김정은이 들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네. 관광 산업이 중요한 얘기를 얘기하셨고요. 네. 시간이 조금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협상을 보면서 미국 그 워싱턴 정가에서 우려하는 게 트럼프가 이게 너무 많은 걸 내주지 않을까? 비건이 좀 너무 열심히 일한 거 아니야?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무슨 의미고 또 뭐 트럼프가 내줄 만한 게 우리 입장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네. 북한을 잘 해가지고 뭔가 한 건을 올려야지. 재선 가야죠. 지금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예. 무슨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네. 또 재선도 네. 한 2년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돌파구 열라고 하기 때문에 음. 북한을 좀 달래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북한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김정은 그걸 알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당신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서 예. 아마 조금 미국의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너무 양보할 거라고 하는 네.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게요. 네. 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될는지는 또 그게 담길지 아닌지는 뭐 오늘 결과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뭐 깜짝 내용이 담길 수도 있고, 예. 네. 또 아니라면 생각했는데 현실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경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진 상황이어서요.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반영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역사라는 건 이제 반복되면서도 또 패턴이 동일하진 않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금강산도 하고 또 개성도 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가라고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전에 김정일 체제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또 김정은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이제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좀 중요한 지적인데요.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네. 주석 당시에는 조총련 기업 아시죠? 예. 우리나라 같은 민족 그래가지고 네. 80년대 조총련 기업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다 망하고 갔어요. 예. 그다음에 90년대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참 사라져버렸지만 대우. 예. 김무중 회장이 90년대 그냥 또 평양 부근에 엄청난 공단을 지었습니다. 아, 그랬던 일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폭망했어요. 아, 예. 예. 그다음에 2000년대 개성공단 부분도 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말이죠. 네. 2000년대 중국 기업들이 대거 북한에 갑니다. 아, 낮은 선봉 이런데요. 나지스 뭐 네.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말하는 천연자원부터 네. 뭐 탄광까지 막 들어가는 건데요. 그것도 재미 못 봤나요? 다 틀고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예. 이 북한 경우가 이 사람들한테 왜 나왔냐 그랬더니 뭐 전기도 없고 뭐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했으면 거기서 임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임금이 노동의 대가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부터 다 모든 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다고 계약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당인이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막 이 당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관료들이 부패하고 이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북 경협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진짜 정부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면 투자 보호 장치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 굉장히
큰 코 다친다. 예. 그다음에 거기서 거래 활동을 하고 할 때 가장 하는 건 신뢰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장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된다. 네. 그 제도하지 않고 한국 기업 보고 나가라고 북한 가라고 떠미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동독과 서독 관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동서독 통일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지금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분단 전에 그러면 서독이 동독에 투자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서독 예. 기업이. 근데 그때 서독 기업들이 서독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력을 낭비하는 거는 나중에 통일 이후에 우리 국력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동독은 서독 기업 들어오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서독 기업들 아니 투자 보호 장치도 없고 거기서 제대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서독 기업들이 안 하고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내부적 이 뭐 경쟁력을 높이는 예.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동서독 통일 비용 부분을 그나마 흡수하기가 좀 유리해졌고 그다음 현재 지금 통일 이후에 독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의 슈퍼스타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의 경제 협력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경제 협력은 쌍방이수로 주는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 갖다 주고 하는 경제 협력 아닙니다. 그건 경제 지원일 뿐이고요. 그래서 경제 협력이라 붙이려고 한다면 북한은 그게 상응하는 경제 체제를 전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개방을 해야지 우리가 가는 거죠. 북한의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 남북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미 이건 국제 문제예요. 예. 유엔에서 북한이 항상 올라가 있고 미국이 돌아 있고 중국이 돌아 있고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 북한 지원 안 하겠다 이야기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이 남북 경협이라는 문제도 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침에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예, 우리 사실은 워낙 이제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위기가 크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어려워서 지금 최근에 일련에 풀리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인지상정이나 네. 차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네. 사례들, 네. 뭐 북한이 지금 베트남식 모델, 경제 모델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사실 다시 한번 그 독일의 통일 모델들 이런 걸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들 등만 떠밀어서는 안 되고 그런 확실한 보호 장치를 좀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네. 기업들 차원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제 큰 미래의 어떤 먹거리가 있을 수 있고 네. 위험도 있고 네. 정부에서는 사실 일정 부분 좀 끌어당기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예.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검토는 하되 예. 그걸 실행에 옮기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투자 보호 장치가 없으면 투자 그렇죠. 못 하는 예. 거예요. 뭐 정부가 떠밀어도 그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정부 바뀌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그대로도 책임을 못 지는 게 개성공단 문제인데 그래서 그때 검토는 하되 실행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뭐 경제계에서 그런 이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투자 보호 장치 반드시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북한한테 요구해라.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개혁을 요구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네. 우리는 남북 경협할 것이고 우리 지원할 것이고 그 대신에 북한은 체제 개혁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 중국과 베트남식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체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 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경제 협력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문제랑 또 다른 차원의 남북 경협에서 중요한 어젠다라 생각하고요. 만일 제가 볼 때 미국이 여기에 남북 경협에 같이 이렇게 북한과의 경협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미국은 당연히 그 요구할 겁니다. 예, 그게 안 되게 그렇겠죠. 되면 네. 미국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관점인데요. 남북 경협도 국제적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예.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도 동의하고 미국도 동의하고 일본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지 남북한이 서로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조건 만든다? 제가 볼 때 통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엑스표 치는 그 순간 네. 나중에 그게 말이죠. 뭐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군사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그런 이 담보 장치로서의 어떤 이 국제적인 협력 예. 부분도 같이 요구해라. 근데 경제가 기본적으로 북한이 요구할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요. 다른 하나는
미국 등이랑 같이 공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말씀이라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죠. 예, 한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서적인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찌 보면 그런 미국 기업이나 서방 기업들이 확인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한 장치일 수 있겠습니다. 뭐 같이 이제 네. 호흡을 맞추면서 가야 그러게요. 된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하던 애가 저 열심히 좀 뭐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하는데 넌 쉽지는 않을 거야. 그게 너무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맞는 얘기면서도 우리의 좀 충만한 기대감이 조금 네. 다운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심하고 실질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맞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감 자체를 그렇다고 버리고 그럼요. 그럴 그럼요. 또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어떤 중장기적이겠지만 희망 내지는 뭐 각자 경제인들, 네. 또 뭐 기업인들 저희는 이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요. 네. 그런 네. 분들에게 좀 마지막 인사이트 좀 주고 가세요. 예. 우리가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이제 말한다 네. 그러면요. 사실은 시너지 될 게 상당히 많아요. 남북한 경우가. 뭐 우리가 사실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특히 제조업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북한 경우는 좋은 그런 이 투자 어떤 기회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취업 참 이제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북한에 퍼준다고 그러지만 만일 내가지고 북한이 막 경제 성장하는 단계라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북한 가가지고 새로운 꿈을 펼치기 쉬울 거다. 왜? 지금 현재 북한의 젊은이들 경우는 경제에 대해 가지고 돌아가는 데서 그런 어떤 미래를 볼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여기는 뭐 최첨단의 기술을 보고 있고 최첨단 경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어떤 도전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청년들한테.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꿈은 가지되 그러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냉철하라고 말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오늘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공식 회담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뭐 오후 시간 되면은 회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관련된 한반도에서 경협 이야기 이제 또 차분하면서 챙겨봐야 될 얘기들을 아침에 듣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